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올해부터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모르면 과태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태료가 정말 아까운 돈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도 바뀌는 정책들을 정확히 알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또한 아직도 모르고 있는 지인이나 친척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에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꼭 알아야 할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가장 뜨거운 이슈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강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도입될 자가 진단 시스템과 조건부 면허 발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만 70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 주기가 더욱 짧아져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치매 검사와 교통안전 교육 이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유는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나오는데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특히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5년부터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 능력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운전 능력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운전자가 자신의 신체적, 인지적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시스템은 몇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를 통해 운전자는 가상 환경에서 돌발 상황을 경험하며 자신의 운전 능력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5년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테스트 결과 운전 능력이 저하된 경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조건부 면허 제도의 도입입니다. 조건부 면허는 고령 운전자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이 면허는 운전 시간이나 거리를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낮 시간에만 운전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거나 인지 능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고령 운전자가 연루된 교통사고 비율은 전체 사고의 약 20%를 차지했으며 사고의 심각도 또한 높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준을 강화하고 더 자주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은 필수적인 이동수단입니다. 면허 갱신 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일부 고령 운전자들은 면허를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생계 활동이나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에서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 문제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고령 운전자가 위험한가? 라는 질문은 이 정책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운전 능력이나 건강 상태가 충분히 양호한 고령 운전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갱신 과정에서 요구되는 검사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불편할 경우 오히려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화된 평가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행 기록을 기반으로 사고 위험이 낮은 운전자는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는 더욱 철저히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운전을 하거나 보행을 하다 보면 서로의 안전을 위해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죠. 그런데 2025년부터는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과 보행자 범위 확대라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도로교통법의 큰 변화인데요. 오늘은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논란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2025년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도로가 새롭게 지정됩니다. 이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보다 항상 우선이며 차량은 서행하거나 보행자 앞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만 차량이 멈춰야 했다면 이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무조건 정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했을 때 특정 조건에서만 보행자 우선권이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노약자용 보행기, 손수레,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죠. 이 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가 보행자 부주의와 운전자 서행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사망률이 높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행자의 우선권을 법적으로 더욱 명확히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 모두가 찬성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법안은 시행 전부터 운전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바로 운전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운전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요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나 좁은 도로에서는 이런 정지가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면 이를 지키자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이런 위반 사항을 감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우선도로가 많은 지역에서 법을 엄격히 적용하려면 단속 카메라나 경찰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할 텐데 이로 인한 행정적 부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되면 운전자들이 더 조심스럽게 운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의 서행이나 정지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보행자들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시행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안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운전 중에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십니까?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아주 특별한 장치가 도입됩니다. 바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인데요. 이건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바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반드시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음주 상태로 확인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은 반복적인 특성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걸린 사람이 또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상당수가 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죠. 이런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물리적 방어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이 장치는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강제로 점검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속 방식보다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들의 반발입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특정 사람들만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죠. 또한 장치 설치 비용 부담 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이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비용 분담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장치가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넣는 경우 시스템을 속이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갈지가 더 궁금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음주 측정 방해 행위 금지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고의적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인데요.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 단속 중 측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속에 적발된 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측정 결과를 왜곡하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사이 체내 알코올 농도를 낮추려는 행동 등이 있었죠. 이런 행위는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단속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해왔습니다. 또한 기존 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특정을 방해하는 경우를 단순히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도 있었죠. 따라서 이번 법안은 이런 허점을 보완하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할 수 있고 단속 과정이 더 길어지거나 복잡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단속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 측정 방해가 명확히 금지되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 운전자들이 단속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한 경찰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물론 이 법안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너무 머나먼 이야기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요.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발전 속에서도 안전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여전히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번 법안 도입의 배경이 되었죠.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율주행차의 작동 원리, 긴급 상황 대처법, 자율주행 모드와 수동 운전 간의 전환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 모든 운전자가 차량의 작동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정책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자율주행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차량을 빠르게 수동 모드로 전환하고 안전하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술 발전이 아무리 빠르게 이루어진다 해도 인간의 개입과 책임이 여전히 중요한 시대인 만큼 운전자가 기술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은 여러분의 안전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정보를 꼭 널리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